엄마, 셀이에요. 발목 접질렀어요. 바로 와줄 수 있어요? 루시아는 도일백화점 계약을 앞두고 받은 문자를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은 계약이 더 급한데. 민셀이는 루시아의 친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루시아를 잘 따랐죠. 그래서 루시아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국 몸은 3층 비품실로 향했죠. 하지만 그곳에는 민세리가 아닌 민경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에서 밀려난 루시아는 상자 더미에 깔려 정신을 잃었죠. 절뚝이며 계약 현장으로 향한 루시아.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지만 CCTV에서 민경채의 범행을 확인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내가 왜 그 아이를 걱정했지? 복수를 위해 가까이 지냈을 뿐인데 진짜 마음이 움직였던 자신을 자책했어요. 그리고 민경채는 결정타를 날렸죠. 사장 자리 얼마나 갈 것 같아? 어차피 아버지 유원장의 차기 회장은 나라고 써 있어.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그 유원장부터 부숴버리면 되겠지. 오늘은 루시아가 감정을 버리고 완전한 복수자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신경 쓰지? 루시아는 사장실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 도일백화점 입점 계약 미팅이었죠. 계약서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발신자는 민세리. 엄마 보러 회사 왔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접질렀어요. 여기 3층 비품실인데 바로 와줄 수 있어요? 루시아의 손이 멈췄어요. 손목시계를 봤죠.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도일백화점 담당자들이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계약이 더 급한데. 알아서 가겠지. 루시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가방을 다시 들었죠. 하지만 발걸음은 비품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루시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향하는 동안 루시아는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민세리는 루시아의 친딸이 아니에요. 복수를 위해 가까이 지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민세리는 루시아를 잘 따랐어요. 다른 가족들은 루시아를 경계했지만 민세리만큼은 달랐죠.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루시아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죽은 딸 백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묘하게 두 아이의 웃는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3층 복도는 조용했죠. 루시아는 비품실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죠. 비품실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세리야? 루시아가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실내.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루시아는 뒤를 돌아보려 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민세리가 아닌 민경채의 함정이었어요. 루시아가 완전히 돌아보기도 전에 강한 힘이 등을 밀어냈어요. 루시아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비틀거렸어요. 쌓여있던 상자 더미가 무너지며 루시아를 덮쳤죠. 첫 번째 상자가 어깨를 강타했어요. 연달아 두 번째, 세 번째 상자가 쏟아졌어요. 루시아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거운 상자들이 온몸을 짓눌렀죠.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오른쪽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비틀린 것 같았죠. 사장으로서의 첫걸음부터 무너지는 치욕감이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민경채는 바닥에 쓰러진 루시아를 내려다봤어요.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죠. 루시아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민경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비품실 문을 닫고 복도로 사라졌어요. 루시아의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사장님이 왜 안 나타나시는 거야? 문태경은 로비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어요. 출발 시간이 이미 지났죠. 휴대폰을 꺼내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무슨 일이지? 왜 전화를 안 받아? 문태경의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루시아는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민경채가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죠.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민경채가 문태경에게 물었어요. 문태경은 민경채를 경계하며 대답했죠. 곧 오실 겁니다. 곧. 지금 출발해도 늦은 거 아닌가요? 민경채가 비웃었어요. 사장이라면서 꼴이 이게 뭐예요? 첫 일정부터 이 모양이면 앞으로 어쩌려고. 문태경이 민경채를 노려봤어요. 민경채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계약 따오지. 민경채가 소리쳤어요.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이번 계약 놓치면 회장님께 바로 보고하겠어요. 사장 자격 없다고.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정 안 되면 제가 직접 갑니다. 도일백화점은 원래 제가 공들인 계약이에요. 문태경은 민경채를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민경채는 이미 자신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정 안 되면 나라도 같이 가요. 민경채가 현관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어요. 루시아가 나타났어요. 절뚝이며 걷고 있었죠.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조금 늦었네요. 출발하시죠. 루시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문태경이 급히 루시아에게 달려갔어요.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괜찮아요. 루시아가 문태경의 부축을 받았어요. 민경채는 루시아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냉소로 바뀌었죠. 그 꼴로 계약하러 가시겠다고요? 루시아가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장은 저니까요. 민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제가 갈게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루시아는 문태경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죠. 차에 올라타며 루시아는 창밖을 봤어요. 민경채가 로비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죠. 루시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멈출 수 없어. 지금 멈추면 모두가 낙하산 사장이라 비웃을 거야. 차 안에서 루시아는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오른쪽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죠. 문태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병원부터 가시는 게 괜찮아요. 계약이 먼저예요. 루시아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죠.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어요. 옷에 먼지를 털어냈죠. 하지만 창백한 얼굴은 어쩔 수 없었어요. 차가 도일백화점 본사에 도착했어요. 루시아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태경이 차문을 열어줬죠. 내리는 순간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절뚝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 앞에 섰어요. 문태경이 문을 열어줬죠. 민강유통 루시아 사장입니다. 루시아가 들어서자 도일백화점 임원들이 일어났어요. 어서 오십시오. 루시아는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죠. 자리에 앉았어요. 발목의 통증이 심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도일백화점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루시아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조항을 검토하고 조건을 협의했죠. 몸 상태는 엉망이었지만 머리는 또렷했어요. 사장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버텨냈어요. 2시간의 회의 끝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민강유통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도일백화점 전무가 악수를 청했어요. 루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죠. 저희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루시아는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문태경이 급히 부축했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차까지만 가면 돼요. 루시아는 마지막 힘을 짜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루시아는 눈을 감았어요.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무너져 내렸죠.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문태경이 말했어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움직이는 동안 루시아는 생각했어요. 민경채, 너밖에 없겠지. 이 짓을 할 사람은. 비품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뒤에서 밀어낸 그 힘. 그리고 민세리의 이름을 이용한 문자. 루시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발목 검사 결과 염좌였죠.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루시아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쉴 수 없다는 걸.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 루시아는 문태경에게 말했어요. 3층 비품실 CCTV 영상을 확보해주세요. 문태경이 루시아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누가 저를 그곳으로 유인했는지.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민경채는 김선재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짜증을 터뜨렸어요. 그 여자가 사장이라고 설치는 꼴이. 내가 해야 할 계약인데. 김선재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민경채가 소파를 쳤어요. 분명 비품실에서 제대로 쓰러졌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계약까지 따는 거예요? 김선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몸을 낮추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몸을 낮추라고요? 민경채가 비웃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 꼴을 두 눈 뜨고 그대로 보라고. 민경채가 소리쳤어요. 내 자리를 빼앗아 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요? 김선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뭘 하셨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더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김선재가 화제를 돌렸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김선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앞으로요? 김선재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민 회장님의 유언장은 이미 사장님께 회장직을 일임한다고 못 박혀 있을 겁니다. 민경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말요? 회장님은 장녀인 사장님을 후계자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김선재의 말에 민경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요. 아버지는 날 후계자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루시아가 사장이 된 건 회장님의 시험일 뿐입니다. 결국 회장직은 사장님 겁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럼 지금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루시아가 사장 노릇하게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김선재가 말을 멈췄어요. 민경채가 그 의미를 알아챘죠. 그래. 결국 승자는 나야. 지금은 잠시 밀려났을 뿐. 민경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유언장. 정말 그렇게 써 있을까요? 회장님이 사장님을 버릴 리 없습니다. 핏줄이니까요. 김선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분이 한결 나아진 표정이었죠. 알겠어요. 일단은 참겠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민경채가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루시아가 계속 저렇게 설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때는 제가 도와드리죠. 김선재가 미소를 지었어요. 민경채가 사무실을 나간 뒤 김선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언장. 그 불확실한 종이 한 장이 민경채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선재는 알고 있었죠. 유언장의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세리야, 혹시 너 나한테 문자 보냈어? 회사로 돌아온 루시아는 사장실에서 민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문자요? 무슨 문자요? 민세리의 목소리가 의아하게 들렸어요. 오늘 오전에 3층 비품실에서 발목 다쳤다고. 저 아니에요.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민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오늘 학교 갔었어요. 회사에도 안 갔고요. 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은 루시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민세리 이름으로 온 문자를 다시 확인했죠. 그렇다면 범인은 단 한 명이야. 루시아는 문태경을 불렀어요. 문태경이 사장실로 들어왔죠.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3층 비품실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주세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지금 당장요? 네. 오늘 계약 출반 전 시간대 영상으로. 문태경은 루시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1시간 후 문태경이 태블릿을 들고 사장실로 돌아왔어요. 확보했습니다. 루시아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문태경이 영상을 재생했죠. 3층 복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시간은 출발 직전이었죠. 루시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품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민경채가 복도에 나타났어요. 루시아는 화면을 멈췄어요. 민경채가 비품실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계속 재생하세요. 영상이 이어졌어요. 민경채가 비품실 문 앞으로 다가갔죠.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루시아가 비품실로 들어섰고 민경채가 비품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역시 너였구나. 루시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문태경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봤어요. 민경채가 증거는 확실합니다. 루시아가 영상을 멈췄어요. 이 영상을 백업해 두세요. 여러 곳에. 알겠습니다. 루시아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비품실에서 일어난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민세리 이름으로 온 문자. 엄마 셀이에요. 발목 접질렀어요. 그 순간 루시아의 마음이 움직였었어요. 내가 왜 이 아이를 신경 쓰지? 지금 계약이 더 급한데. 그렇게 되뇌었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복수를 위해 가까이 지냈을 뿐인데 민세리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민경채가 이용한 거예요. 모든 것이 민경채의 치졸한 함정이었어요. 루시아는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이 정도 수준이라니. 한심해서 웃음만 난다. 문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세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어. 복수를 위해 이용할 뿐 감정 따윈 없어. 그날부터 루시아는 결심했어요. 복수의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만 임하기로. 민경채 씨 사장실로 올라오세요. 루시아가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당장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얼마 후 민경채가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죠. 뭔데요? 바쁜데. 민경채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루시아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돌려 민경채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3층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민경채가 비품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민경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뭔데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루시아가 차갑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민경채가 발뺌했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계속 부인하실 거예요? 루시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민경채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뭐라고? 루시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야. 그 계약도 내가 공들인 거라고. 민경채가 소리쳤어요.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않아? 화가 난다고 사람을 밀어서 다치게 해? 루시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리 이름까지 이용했잖아. 그게 효과가 있었으니까. 민경채가 비웃었어요. 세리 얘기만 나오면 당신 표정 변하는 거 다 봤어. 루시아의 손이 떨렸어요. 너 진짜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왜?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민경채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계속 이런 식이면 진짜 회사에서 쫓내버릴 거야. 루시아가 경고했어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민경채가 코웃음을 쳤어요. 쫓겨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내가? 루시아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사장이 뭐 대단한 줄 알아? 민경채가 루시아를 노려봤어요. 당신은 그냥 내 자리에 훔쳐 앉아 있는 것뿐이야. 루시아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럼 이 증거를 회장님께 보여드릴까? 루시아가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계약보다 당신 인생이 먼저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민경채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끝날 인생이면 벌써 끝났겠지. 민경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보여주고 싶으면 보여줘.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할 사람은 당신이지. 민경채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나 못 버려. 루시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확신해? 핏줄이니까. 민경채가 가볍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외부인이랑은 다르다고. 그게 전부예요. 핏줄이면 뭘 해도 괜찮은 거야. 루시아가 되물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평사원으로 만든 건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민경채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기회를 준 거라고.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를 다치게 해서? 당신이 알아서 물러나면 되잖아. 민경채가 팔짱을 끼웠어요. 애초에 당신 자리가 아니었다고. 루시아는 민경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회사에서 당신 자리는 이제 없어. 그건 네가 정할 일이 아니야. 민경채가 비웃었어요. 결정하는 건 아버지야.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나를 선택할 거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루시아가 물었어요. 민경채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니까 기다려. 민경채가 사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봤어요. 사장 자리 즐겨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루시아는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경채의 근거 없어 보이는 자신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있어. 분명히. 민경채는 사장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나가려다 말고 다시 돌아섰죠. 하나만 더 알려줄게. 민경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루시아가 차갑게 물었어요. 민경채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짚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무슨 소리야? 루시아가 민경채를 올려다봤어요. 어차피 아버지 유 원장의 차기 회장은 나라고 써있거든. 유 원장. 그 한마디에 루시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유 원장? 그래. 놀랐어? 민경채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루시아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정말이야?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민경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이 회사는 내 거야. 루시아는 책상을 꽉 움켜쥐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변수였어요. 민두식이 죽은 뒤에도 민경채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 그러니까 내가 사장 소리 듣는 건 지금뿐이야. 민경채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아버지가 눈 감는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지금 날 건드리지 않는 이유도? 루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민경채가 여유롭게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정리될 일인데 왜 내가 힘을 써? 루시아는 민경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유 원장이 정말 있다는 증거가 있어? 믿고 싶지 않은 거야? 민경채가 비웃었어요. 내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 사실이니까. 김선재도 알고 있어? 루시아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민경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재 씨가 나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거야. 루시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유 원장이 정말 존재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 민경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 같은 애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루시아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알아서 물러나. 민경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장 자리 내놓고 조용히 떠나. 그게 너한테도 좋아.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민경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루시아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안 물러나면 그럼 더 힘들어질 거야. 민경채가 경고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회장이 되면 넌 이 회사에 발도 못 붙여.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회장님이 돌아가시길? 루시아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민경채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들리는 건 그런데. 루시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회장이 된다. 그 말이잖아. 민경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루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 원장이 있든 없든 난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루시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리고 만약 유 원장이 정말 있다면. 루시아가 민경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유 원장부터 내가 부숴버리면 되겠지. 민경채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잘 들었어. 루시아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나가. 할 말 끝났으면. 내가 날 내쫓는 거야? 지금? 민경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긴 사장실이야. 내 공간이지. 루시아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웃기네 진짜. 민경채가 비웃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장 자리 즐겨.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루시아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유 원장.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루시아는 휴대폰을 꺼내 문태경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두식 회장의 유 원장 알아봐 주세요. 급해요. 유 원장. 그게 정말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경채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었어요. 유 원장이라는 확실한 뒷배가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김선재는 민경채를 만났어요. 루시아한테 유 원장 이야기했어요? 당연하죠. 이제 알아야 할 때잖아요. 민경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이제 루시아도 조바심 낼 거예요. 김선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문태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루시아의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유 원장의 존재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유 원장이 정말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 한편 민두식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 원장. 그것 때문에 애들이 또 싸우겠지. 민두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루시아와 민경채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사장 자리를 넘어 회장 자리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과연 유 원장에는 정말 민경채가 차기 회장으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민경채와 김선재의 거짓말일까요? 그리고 루시아는 유 원장을 부술 수 있을까요? 복수의 끝은 아직 멀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